안녕하세요. 그로우업 클래스 리차드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주말이 기대되는 금요일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과 성공하는 투자, 수익이 남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가벼운 종목 분석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또 평화산업인데요. 이 친구는 물론 제가 상한가 간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보고 있지만 재밌는 종목들이 최근에 많습니다. 이제 상한가 간 친구들이 보면 매수 잔량 얼마 안 남긴 것도 많고요. 상한가 가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그렇게 폭발적이지 않은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도 사실 과거 거래량을 보시면 1200만 주, 800만 주 이렇게 많이들 움직였는데, 오늘 상한가 갈 때 올 초에도 올해 초에도 900만 주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는데 지금 170만 주입니다. 물론 지금은 1시 30분이 아직 안 된 시간인데요. 어제 봤던 세화 PNC 이 친구도 물론 이제 유통된 주식이 작긴 합니다. 전체 1,900만 주에서 이렇게 좀 많은 주식이 이제 묶여 있다 보니까 물론 어, 유통된 주식이 작긴 하지만 이 친구도 180만 주 정도 아니네요. 160만 주 정도의 상한가 보냈고, 오늘 점상 갔잖아요. 어제 봤던 종목인데 오늘 또 점상 갔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위에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까지 간 거잖아요. 위에 뭐가 없으니까 적은 거래량으로 올렸죠. 과거보다 훨씬 더 적은 거래량으로 올리고, 이제 돌아다닐 주식이 없다는 거죠. 어느 정도 상승했을 때 매도 물량이 탁탁 나올 수 있는 그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 있는데, 이 친구는 그게 없다 보니까 여기 위로는 없잖아요. 여기 위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 올린 다음에는 그냥 쭉 올려버린 거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렇게 재미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재미있는 친구들이 있고요. 이 친구는 또 패턴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친구도 아직까지는 적은 거래량으로 이렇게 올렸다. 물론 이 친구도 묶여있는 주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매수 잔량이 그렇게 행복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예, 그냥 그렇구나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물론 이 친구는 좀 역사가 조금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세화랑은 조금 다릅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세화랑은 다르고, 그 친구는 세화라는 친구는 어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뉴스를 그냥 띄우면서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친구랑은 이제 같지는 않습니다. 같지는 않고, 어쨌든 이 친구는 자동차 부품주니까 당연히 수소차가 생각나셔야 되는 거고요. 제 방송을 이제 안 들으시더라도, 원래 안 들으셨던 분들이라도 최근에 자동차가 오르면 그냥 일단 수소차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되고요. 지금 뉴스에도 그냥 상한가 기록했다고 나오는데, 여기 보면 수소차 기대감 평화 산업 상승 이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수소차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공급해서 어떻게 기대가 되나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수소차 바람이 상당히 강하게 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는 이 도시 제대로 달려 있는지 안 달려 있는지, 배가 어떤지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예. 이놈 저놈 이렇게 쑥쑥 이렇게 한 번씩 건드리다가 그 중에서 옥석이 가려진 다음에 그 업황이 확실하게 방향이 정해지고 좀 정리가 되고 요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가는 놈만 가는 거지, 이제 바람 불 때는 이놈 저놈 다 간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 친구도 보면은 지금 2017년 5월부터 나와 있는데요. 좀 볼까요? 16년부터 보겠습니다. 볼륨을 보시면 이 친구가 조금 이렇게 보면 아주 막대가 긴 것 같아서 가격폭이 엄청 큰 것 같이 보이지만, 물론 여기는 1,450원 정도 되고요. 여기는 1,200이, 그러니까 1,200, 1,400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제 다른 차트에서는 이제 폭락이 상당히 클 수도 있는데, 요거는 2배도 안 되는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폭락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물론 이런 날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 변동이 큰 날도 있지만 볼륨도 크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다. 2016년은 볼까요? 다시 2017년에도 보셔도 가격폭이 크지 않습니다. 1,400원이었고요. 이날 많이 갔을 때도 2,400원이 안 됐습니다. 예,
4개월이 안 됐고 이렇게 힘을 주면서 갔는데도 보십시오. 거래량 보십시오. 이렇게 힘을 주면서 갔는데도 그렇게 안 됐고요. 3,700만 주가 발행 주식 수니까 거래량이 뭐 이게 많진 않은 거 아니냐 보지만 여기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3,100만 주가 묶여 있습니다. 조금 자사주도 조금 있고요. 그러니까 600만 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통되는 주식. 그 중에서 또 진득한 분들 계실 거고요. 또 세력형들이 좀 가지고 있을 거고요. 아무튼 이런저런 것들 조금 빼면 이 형들이 이 주식 가격 보고 유통되는 주식 보고 물론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 생각해서 이렇게 올렸을 거고요. 이렇게 올렸을 거고 여기 한번 재미 보고 또 이렇게 한번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 같고요. 수소차 바람이 분 건 확실합니다. 물론 작년에도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지만 요번에 세스를 또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건 당연히 어쩌면 당연할 수 있고요. 그럼 이 친구 어떤 친구인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분석을 들어가 볼까요? 자동차 및 일반 산업용 방진 부품, 호스 부품 및 특수 차량 부품 제조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그리고 매출 구성이 방진 제품 상품이 53%, 54%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방진 쪽에 특화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 호스 관련해서 방진이랑 호스 이게 42%입니다. 호스가 42%, 그리고 특수 차량 제품은 소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기아, GM 그리고 쌍용 요쪽을 통해서 내수 판매와 로컬 판매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또한 글로비스, 현대모비스 등의 OEM 판매와 1차 부품 업체에 직접 판매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동차 그러니까 완성차뿐만 아니고 1차 협력업체 등 여러 군데에 이렇게 물건을 대고 있고요. 근데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산업 하면 현기가 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 그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 어쨌든 이 친구는 그렇게 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에 대고 있다. 물건을 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매출액을 보셔도 12년부터 16년, 뭐 13년, 15년, 16년은 큰 차이는 없지만 12년, 13년 이렇게 그냥 흘러왔고요. 14년도에 급격히 성장하고 15년도까지 급격하게 성장을 합니다. 이렇게 해온 기업이고 대신에 지난번에 다른 부품업체, 자동차 부품업체들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현기차가 독과점하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 내수 시장에서는 영업이익률을 적당히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른 대기업들의 1차 벤더, 2차 벤더들도 상황이 비슷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가 본사에서 원청에서 10% 정도 영업이익이 나는데 하청에서 20%, 30% 난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원청에서 우리나라 사회 구조에서 기업 구조에서 어떻게 원청에서 원가 절감을 요청할지는 뻔하게 보이는 상황이고요. 상황이라기보다는 뻔한 사실이고요. 제가 좀 정제해서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조금 그렇지만 아무튼 다들 충분히 이해 가셨을 거라 생각하고 작년이죠. 작년에는 조금 안 좋습니다. 이익 면에서 좀 안 좋고요. 뭐 매출 면에서는 큰 차이 없어 보이지만 이익 면에서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고요. 기업 계열을 보시면 달성에 있네요. 대구 달성에 있고요. 뭐 특별한 게 눈에 띄는 건 안 보이는데 R&D 투자를 해가 갈수록 증가시키고 있다. 2013년부터는 3%대이다.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인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인원 같은 경우는 줄었는데 평균 근속 연수를 보시면 10년이 넘습니다. 10년이 웬만한 대기업은 보통 10년 안 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10년이 넘고요. 뭐 물론 그 업종 자체가 자동차고 뭐 기계고 부품 요쪽은 좀 길긴 한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뭐 회사 자체가 이제 근속 연수를 보는 거는 회사 자체가 좀 탄탄한 구조가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이직을 별로
안 해도 될 만큼의 수준이라고 저는 이제 추측하는 거죠. 예. 그 회사에 대해서 개별 회사에 대해서 어, 정확하게 파악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근속연수로 그냥 그 정도도 추측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무제표를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 매출이 늘었고요. 적자는 적자 전환된 거, 적자가 지속되는 거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동부채가 조금 늘어난 것이 조금 안타깝게 느껴지는데 이 부분은 운영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유동자산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고 해서 재고자산을 크게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이랑 비슷한 수준인데 물론 재작년이 그 전해보다는 조금 느리긴 했지만 아무튼 저 부분은 조금 마이너스인 것 같고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도 이 부분도 조금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출액에 비해서 영업이익률이 너무 적긴 해요. 그러니까 흑자가 났을 때도. 근데 적자가 나는 부분은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인데 어쨌든 수소차 바람을 타고 이 친구도 올랐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올 초에 이제 1,400원대 정도 했으니까 올 초에 1,400원 정도 했는데 이제 2016년이나 2017년의 변동폭보다 벌써 한 달도 안 돼서 더 큰 변동폭을 보였다.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최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가볼까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젠가요? 이때쯤이 13년이에요. 이제 4년 전에 4년 전에 최고점을 가까운 4년 전쯤 가격으로 돌아갔는데 물론 이때 가격 뚫었습니다. 이때 가격 뚫었고요. 차 이렇게 보시면 요 정도인데 여기 위에 보면 또 정말 오래 묵은 물량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별로 많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를 조금 뚫었기 때문에 조금 위가 좀 널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이런 생각 해보고요. 어차피 수소차 바람이 어떻게 불지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회사가 그 수소차에 조금 적합한 종목인지 그리고 수소차가 정말 실체를 얼마만큼 실적으로 보여줄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첫 번째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즐겁게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